외부성 문제하고 첫 번째가 외부성, 두 번째가 예? 예.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문제. 결국은 이제 부동산 문제란 말은 인간과 부동산 관계가 깨지는 것. 사람들이 땅을 잘못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땅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요 두 개가 관계가 서로 잘못된 것.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과 부동산 관계가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그럼 부동산 정책이란 말은 이거를 다시 올바로 고치는 것.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인간과 깨져서 사람들이 땅을 잘못 써서 생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올바로, 이걸 다시 안 좋았던 걸 좋게 바꾸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보다는 대부분 이쪽이 나옵니다. 대부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는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은 자,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25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 관계가 깨진 것. 사람들이 땅을 잘못 생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부동산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과 부동산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일단요. 그러면서 토지 문제가 토지는 부족 문제, 땅은 없어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 써서 문제. 그러니까 앞쪽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보시면 거기 참고하기 있죠. 이거는 시험 끝나고 참고합시다. 지금 참고하지 마시고. 그 전혀 안 나오니까. 10분위 분배율이 어쩌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가 나왔죠. 그건 나오더라도 답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건 경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다 버립시다. 다 빼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저기 페이지 수가 지금 256페이지가 시장 실패 거기서부터. 그래서 순서를 잡아가자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서는 문제보다는 정책이 중요한데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맨 첫 번째가 정부의 시장 개입 목적.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목적.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정부의 시장 개입. 시장 개입하는 목적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정치적 목적. 두 번째는 경제적 목적. 처음에는 정치적 기능. 여기는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이요. 그 다음에 형평성. 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에서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 먼저 시장 실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목적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 목적이 있다는 얘기. 정치적 목적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요. 그 다음에 경제적 목적은 시장 실패 보완입니다. 시장이 잘못됐을 때 정부가 들어가서 시장 실패를 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일단 크게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순서보다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가 무슨 말이냐? 시장 실패란 말은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잘 못하는 것. 시장 실패란 말은 첫 번째 의미란 말은 가격 기구요. 가격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격이라는 녀석이 가격에 따라서 양을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시장의 기능은 무엇을 만들까? 종류가 결정되죠. 두 번째는 얼마나 만들까? 양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만들까? 방법이 결정되고 네 번째는 분배. 누구를 위해서 만들 건지. 그게 전부 다 가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시장 실패란 말은 항상 제 과목에서 시장이란 말은 무슨 말을 쓰면 가격이란 얘기니까 언제든지 가격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들. 가격에 따라서 양이 결정되고 질이 결정되고 방법이 결정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뭐라고요? 시장 실패. 그래서 이것도 지난 18회 때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시장 실패 원인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옵니다. 원인은 맨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시장의 불안전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합니다. 여기 불안전하다는 얘기는 가격에 따라서 양과 질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불안전성.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동산에서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오르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집니까? 양이 변할 수가 있죠. 또 양이 변하면 다음에 값이 변하겠죠. 이 두 개가 잘 이루어진 것을 시장의 완전성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동산은 값에 따라서 양이 늘어요, 줄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죠. 일반 동산에서 값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느는 거죠. 값이 떨어지면 양이 줄 거 아닙니까?
즉 가격에 따라서 양이 잘 조절되는데 부동산은 양적 조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성질 때문에 양적 변화가 없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요. 일반 동사는 정보가 오픈됐는데 부동산은 정보가 그죠? 오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 볼 수가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부성 문제. 일반 동사는 그죠? 환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데 부동산은 환경을 많이 받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달동네에 가져놔도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집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주변에 뭐가 있는가 달라질 수가 있죠. 외부성 문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요겁니다. 첫 번째가 외부 효과 문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부외부 효과 두 가지 종류. 환경으로부터 좋은 거 받을 수도 있고 나쁜 거 받을 수도 있죠. 환경으로부터 이로운 거 받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 나쁜 거 받는 것을 부외부 효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재.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경합성, 비배제성, 경합이 서로 안 돼요. 일반 동사는 제가 그 구매를 하면 누군가는 못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공공재는 같이 소비할 수가 있죠. 비경합성. 그러니까 비경합성은 말 그대로 경합이 안 되니까 비경합성이요. 그러니까 경합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소비 가능할 수가 있죠. 또는 비배제성.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제외를 못 시키죠. 일반 동산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요. 제외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과소생산돼요. 적게 만들어요. 과소생산. 그렇기 때문에 경합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그걸 무임승차. 공짜로 쓰려고 하는 문제. 제가 만약에 세금 안 내도 한강 다리 건너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무임승차자. 무임승차자 문제는 그 자그대로 공짜로 쓸 수 있는 무임승차자 문제. 공짜로 쓸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규모의 경제.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하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되면은 규모의 경제는 이게 계속 지속되면 그죠 독점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 종류 다섯 가지가 우리 교재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문제가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불안전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자,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250페이지 맨 먼저 시장 실패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적 시장 메커니즘의 자원의 적정 부분을 자율적으로 조정을 잘 못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서 양과 질이 조정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뭐라고요? 시장 실패. 즉 가격기구가 제대로 역할하고 양을 결정하고 질을 결정하고 분배를 결정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뭐라고요? 시장 실패. 그래서 그 원인을 보시면 맨 먼저 불안전 경쟁시장,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그러니까 일반 동산은 가격에 따라서 양이 늘고 줄고 변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값이 올라가더라도 양적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 제목만 봐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처럼 가면은 독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병폐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을 수도 있지만 감흥할 수도 있으니까 병폐가 많이 나오죠. 자본주의는 자본이 그야말로 깡패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편하지만 없는 사람은 죽는 상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공재요. 그래서 보시면 특성에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말은 경합이 안 되니까 공동소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비배제성은 제외를 못 시키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배제를 못 시키니까 그러면 같이 쓸 수가 있고 돈 안 내도 쓸 수가 있으니까 무임승차자 문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과소생산, 적정량보다 더 적게 만들어 항상요. 과소생산. 그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제목만요. 그 다음에 외부성 문제.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외부성 문제. 요거부터 이제 말합시다.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 문제. 외부성을 또 다른 말로 외부효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맨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자고요. 외부성 문제. 이번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외부성이라는 말은 맨 먼저 첫 번째 의미가요. 외부성이라는 말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동성, 그 다음에 인접성이요. 요것 때문에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성, 인접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상호 의존성.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상호 의존성이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 여기는 어쩝니까? 무보상성.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보상성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게 시장 실패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 받더라도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집 옆에 공원이 생겨서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 지불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성 문제는 부동성과 인접성은 우리 토지에서 나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상호전성. 그렇기 때문에 상호전성을 좀 더 풀어보자면 맨 첫 번째는 언제든지 시장 밖에 있는 사람이 시장 안쪽에 있는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시장 외적. 그러니까 시장 밖에 있는 사람 특정한 행동에 따라서 시장 안쪽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 나쁜 거 받을 수가 있죠. 언제든지 시장 외적이라 말로 하지 시장 내적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가격기구를 통하고 통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요.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기구를 통하고 나오면 또 안 되겠죠. 통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바꾸는 것이 여기가 시장 외적인데 대부분 시장 내적으로 잘 바꿉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통하지 않는데 통하고 이렇게 잘 바꾸기 쉬우니까 첫 번째 말듯이 외부성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지문을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딱 다섯 개 지문이 나오니까. 첫 번째는 언제든지 시장 외적이지 시장 내적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정확히 말하면 시장 밖에 있는 제3자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안쪽에 있는 사람이 뜻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입는 것. 그걸 외부성 문제.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시장 외적이란 말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제3자란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래 당사자 간 매매 쌍방간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외부 효과 정확한 말뜻이 시장 밖에 있는 어떤 사람 행동에 따라서 안쪽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 해로운 걸 당하는 것. 그걸 외부성 문제. 그러니까 반드시 시장 외적이 나와야지 내적 나오면 안 될 거고 두 번째는 제3자 행동인데 여기를 대부분 어쩌니까 당사자 간 이렇게 잘 써요. 당사자 간. 이거 아닙니다. 또는 매매 쌍방간 아니란 얘기. 흔히 지문을 바꿀 때.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의도하지 않고 목적 없이.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요. 목적 없이. 근데 의도적으로 또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지문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지문을 잘 바꾸니까 일단은 우리 꼭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란 정확한 말이 시장 밖에 있는 제3자의 행동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 이익과 손해를 당하는 것. 그를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종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종류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거 나쁜 거.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좋은 것을 뭐랄까 정예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쟁. 그러니까 정예외부 효과 플러스요. 그래서 정예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정예외부 효과 또는 아니면 외부 경제를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 좋은 거 마이너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부외외부 효과 아니면 여기는 외부 불경제 아니면 외부 비경제. 나쁜 거 당할 수 있으니까. 외부 경제 또는 정예외부 효과 또는 바람직한 활동, 어울리는 활동.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외부 불경제 또는 아니면 외부 비경제 이렇게요. 또는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용 일단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내면 요것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 같은 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는 거. 자기 집 주변에 공원이 생기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 쓰레기 매립 생기면 나쁜 거. 가장 쉬운 쪽으로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그래서 좋은 거 생기면 어쩝니까? 핀피현상. 제발 우리 집 앞마당까지 좀 오세요. 그래서 핀피현상이요. 그래서 플리스 인마이 프론트에도 핀피현상. 유치현상. 그 다음 나쁜 것은 님비현상.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도 오지 마라. 배척현상. 이렇게. 어디가요? 어디요? 그래서 좋은 것은 핀피현상이고 나쁜 것은 님비현상. 일단. 그 다음에 그래서 핀피현상을 맞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그래서 개발이익은 토지의 무슨 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기억나세요? 우리 쫙 앞쪽에서 했던 문제.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요. 개발이익의 환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다가 공원을 설치하고 아니면 근린 편의시설 뭔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즉 개발되다 가치가 올라가서 1,500만 원 갖다가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지 혼자만 있었을 때는 평당 1,000만 원인데 여기에 근린 편의시설 또는 근린 생태계 공원이라든가 뭔가 좋은 게 만들어서 개발을 잘하면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어쩌니까 1000만 원, 1500원 됐으니까 500만 원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이거는 뭐라고? 개발 이익. 개발료는 가치 증가분이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를 내 걸로 챙기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광풍이 불겠죠.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핀편사를 막기 위해서 사전적 대책이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그래서 개발이익은 토지의 무슨 특성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인접성 때문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혁신도시 건설하니까 나주는 어쩌니까 땅값 좀 올라갔겠죠. 근데 서울은 땅값이 못 입었죠.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님변사를 막기 위해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용도 지역지구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 빼버리고 어울릴 거 묶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용도 지역지구제가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하고 용도 지역주는 외부성에 대한 사전적 대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전적 대책. 그 다음에는 이제는 외부성 문제는 생산과 소비에서. 그래서 여기 같은 거는 사적 비용, 혼자 있었을 때 비용보다는 서로 합치면 비용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작아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상호기 때문에 서로 상호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항상 이쪽에서 나오죠. 외부성은 둘이 합치면 비용이 작아지면 좋은 거 나쁜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둘이 합쳐가지고 비용이 작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이익은 커지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외부성은 혼자 있었을 때 비용보다는 서로 합치면 비용이 더 작아지니까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아래쪽은 어쩌니까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니까 합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 그래서 요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게 양봉업자와 과수원. 제일 쉬운 애가.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는 지금 나주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꿀을 100리터 만든대요. 그러면서 비용을 100만 원 든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수원업장. 과수원업장은 지금 광주에가 있습니다. 그럼 벌들이 아무리 날라도 나주에서 광주까지 못 날라올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광주에 있다는 얘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인접성이 없다는 얘기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를 못한다는 얘기. 그러면 서로 외부성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 이럴 때 사과를 어쩌니까 100박스 벌면서 1년에 비용이 100만 원 더 가져갑시다. 그러니까 이때 100리터 만들고 100만 원 들고 100박스나 100원 들었으니까 두 개 어쩌니까 지금 비용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200만 원이라는 뜻이죠. 비용 하자면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할 때. 그런데 이번에 양봉업자 과수 옆으로 이사를 한번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과수 옆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 꿀 생산량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과수 옆으로 왔으니까 1리터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꿀 생산은 110리터만 더 가져가고 비용은 어쩌면 100원 똑같이 정해놓고 그 다음에 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을까요? 더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사과 생산에 110박스 하면 비용은 똑같이 100만 원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는 리터당 어쩌니까 만 원이었으니 이제는 110리터만 해서 100만 원이니까 리터당 생산비가 만 원은 아니죠.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여기는 아까 1리터 만들 때 만 원이었고 한 박스 만들 때 만 원이었으나 둘이 합치면 110리터, 110박스 만드니까 더 많은 양을 만들었으니까 리터당 생산비가 높아져서 낮아졌어요? 분명히 낮아진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숫자로 쓰는 거고 우리는 이것만 얘기하자고. 둘이 합쳤을 때 비용이 작아진 게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외부성은 언제든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항상 이쪽에서 나오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왜? 상호 의존성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혼자 있으면 외부성 문제 나오지 않죠.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 합쳐서 비용이 작아지면 좋은 거고 비용이 많아지면 나쁜 거. 우리 그렇게만 기억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는 비용이 떨어지면 좋은 거고 많아지면 나쁜 거고 서로 이익은 사적 편익이요. 혼자 있었을 때 이익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편익. 서로 합쳤을 때 이익 어디가 더 커집니까? 혼자 있을 때 100리터밖에 못 먹는데 합치니까 110리터 만들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커지고 비용은 작아지면 좋은 거. 우리는 한쪽만 기억하자고요. 외부 경제는 뭔지 모르지만 좋은 거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이익은 커지고 비용은 작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둘이 합쳐서 말해 비용은 많아지고 이익은 어쩌니까 줄어들면 나쁜 거니까. 그래서 합쳐서 비용이 줄어들고 이익이 커지면 좋은 거. 합쳐가지고 비용이 많아지고 이익이 작아지면 나쁜 거. 요거 기억하시면 문제.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부동호 잘 보세요. 요 부동호를 대본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여기 아까 1번이었다면. 그러니까 요 지문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요거 가지고 부동호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외부 경제는 좋은 거니까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요?
그럼 외부 경제가 좋은 거니까 많을수록 좋으니까 지금 상태가 부족한 상태 언제든지요. 과소생산이요. 여기는 언제든지 지금 현재가 과소생산 또는 과소소비 항상 과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정책은 뭘로 하겠다. 이거를 과대로 지금 늘리려고. 그러니까 외부 경제는 좋은 거다. 그러면 과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 얘기 사실 논리가 좀 들어가요. 지금 1리터 만들 때 아까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10리터 만들 때 100만 원 들어가니까 리터당 생산비가 10,000원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9,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생산비가 줄었기 때문에 생산비를 그죠 10,000원 될 때까지 늘려주는 게 정상인데 안 늘리고 있으니까. 이윤이 커졌다는 얘기는 초과인이 있으니까. 초과인이 있으면 생산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늘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말 다 빼고 외부성은 일단 좋은 거니까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은 걸 원한다는데 지금 상태가 부족하니까 풍족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과소 상태를 뭘로 만듭니까? 과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니까 나쁜 것은 많아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니까. 그럼 줄인다는 얘기는 필요해서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여기가 어쩌니까 서로 과대 생산 이거를 어쩌고요? 과소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여기가 손짓된 요거 잘 봅시다. 요게 세 번째 지문이요. 지문을 만들 때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미 가지고 하나 만들어낼 거고 두 번째는 비용과 편익이 어디가 더 큰가 꼭 이해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외부 경제는 둘이 합쳐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면 좋은 거고 이익이 커지면 좋은 거니까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이 커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해하실 때. 그 다음에 외부 경제는 지금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자.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니까 지금 많이 쓰니까 줄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책 문제요. 그러면 줄이려면은 양을 어쩌니까 이건 늘려야 되니까 늘리려면 풀어주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완화정책, 조장정책, 유도정책. 양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로 정책이 완화정책이요. 또는 아니면 조장정책, 유도정책.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적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는 거. 돈 주는 문제. 그러니까 보조금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또는 아니면 두 번째는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인허가족으로 풀어준다. 규제를 어쩌니까 풀어준다. 아니면 세금 어쩌니까 면세. 세금을 어쩌면 깎아주고 없애주고 또는 감세 또는 보조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부 다 유리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요? 말뜻이. 늘리려고 하면 어쩌니까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면 전부 다 좋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 현재 탈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3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탈북자가. 우리나라 이제 그 오신 분들이. 그럼 과거에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넘어오면은 군인들 귀순해서 오면 보상금 주고 정착금 줬었죠. 근데 지금은 아마 그게 모르겠어요. 정확히는요. 옛날 이웅평 대령 아시죠? 미국이 그 몰고 오신 분. 그분은 무기 가지고 왔으니까 돈 엄청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한에 넘어오면 감옥 전부 다 살린대. 전부 다 감옥에 가둔대. 그럼 올까 안 올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풀어준 정책, 완화 정책. 그래서 보조금 주고 규제 풀어주고 세금 깎아주고 돈 주고 그래야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논리가. 그럼 아래 같으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줄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무슨 정책을 펴야 될까요? 억제 정책, 규제 정책.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그래야 논리가 맞지 않을까요? 여기는 규제 정책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요거. 정책이 이제 완화 정책이냐 규제 정책. 요거 보시라 문제. 네 번째.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법적 규제를 어쩌니까 강화시키면 되겠죠. 인허가조건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그죠? 허가조건, 인가조건을 강화시키고,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규제를 강화시키는 문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뺏어가면 되겠죠. 벌금 매리고 과징금, 누진세. 그래서 여기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벌금, 또는 아니면 과징금, 또는 아니면 중과세. 돈을 더 많이 물리면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과징금 또는 아니면 벌금이요. 과징금이요.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말의 논리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뭐가 움직이는가. 그 다음 다섯 번째 여기는 뭐가 움직이니까 수요가 움직이죠. 여기는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는 공급의 여점이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둘이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자 수요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초과수 되겠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양은 어쩌니까 분명히 늘어난 정책. 그래서 양을 늘린 정책.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여기는 반대로 공급이 움직여요. 이렇게 썼을 때 공급이 감소되니까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데 위쪽으로.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게 요만큼이잖아. 요 관계가 바로 벌금입니다. 벌금을 얘기하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가면 이윤이 줄어드니까 생산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그렇죠.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값은 올라가지만 양은 어쩌니까 이게 줄어들 수가 있죠. 요렇게. 그래서 근데 개발도상국은 이걸 오히려 이렇게 공급에다가 공급자 벌금을 매기면 값이 올라가면 인플레 요인이 되고 양이 줄어들면 개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개독은 잘 안 한다. 과거에는 안 했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60년대, 70년대 대기업 총수가 검찰청에 가지를 안 했었죠. 그럼 그때는 그룹 총수들이 착하게 기업을 했었죠. 비자금 안 모았죠. 그때는 비자금 안 모았죠.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안 했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어쩌니까 오라가라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논리가 여기서부터 5가지 정확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상호전성에서 요거 3가지 말을 잘 풀 거고, 두 번째는 비용과 편익에서 부동은 어디가 큰지 작은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양이 과소인지 과대지고 구별한 문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정책을 완화시켜주는지 아니면 규제하는 건지, 정책 문제. 다섯 번째는 뭐가 움직이는지, 요게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딱 5개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교재는 요거는 나왔죠. 가운데 싹 빼버려 요것만 딱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교재 보니까. 그래서 여기 5가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정리. 이거는 반드시 나오니까. 자,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 보시면 맨 먼저 거기 258페이지 외부효과 외부성 문제. 자, 읽어봅시다. 개념의 기억본 보시면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의 생산 또는 소비활동이 시장 가격을 통하지 않고, 거기 시장 가격을 통하지 않고 다른 말로 시장 외적 또는 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시장 내적이다 가격표를 통하고 이렇게 잘 바꿔요. 지문을 바꿀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제3자인데 당사자 간 매매 쌍방간 이렇게 잘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는 건데 의도적으로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지금 그 지문이 무슨 얘기합니까? 요 3가지 얘기하고 있죠. 외부성이란 말은 시장 밖에 있는 제3자 행동에 따라서 시장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 이익과 손을 당하는 것, 그거를 외부효과 외부성. 좋은 거 당하면 외부 경제, 나쁜 거 당하면 외부 불경제 말뜻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외부 경제는 좋은 거니까 시장 실패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니까 시장 실패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외부 불경제 당연히 시장 실패 일어나고 외부 경제 시장 실패 일어납니다. 여기 시장 실패 원인에서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시장 실패 나온다고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외부 경제 좋은 것도 시장 실패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외부성은 좋은 거 나쁜 거 할 거다 둘 다 시장 실패 원인이 됩니다.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반드시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는 얘기. 그거 기억하시자고요. 근데 흔히 지문을 쓸 때게 외부 경제는 좋은 거니까 시장 실패를 유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른 속기 쉬우니까.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니까 당연히 시장 실패 될 것처럼 보여요. 느낌이. 하지만 외부 경제도 시장 실패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얘기.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외부 효과는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공급적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적 측면도 있다는 얘기. 생산에도 있을 수가 있고 소비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만들 때는 비용이 작게 들어가면 좋은 거고 이익은 커지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사회적 편이 커지면 좋은 거. 비용이 올라가면 나쁜 거니까. 맞죠? 우리가 기억할 때게. 그 다음에 외부 효과란 말은 유리한 경우는 정의의 효과, 나쁜 것은 외부 불경제.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 밑에 봅시다. 거기 부의 효과란 말은 볼까요? 부의 효과는 한격적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불리한 효과. 나쁜 거 주면 외부 불경제.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쉽게 나오면은 쓰레기 매립지 건설한 외부 불경제. 너무 당연한 얘기. 또는 대형 발전소, 대형 변전소. 자기 집 아파트 주변에 가서 특수 장애아 학교를 짓는데요. 특수 장애아 학교를 지으면 주민들 좋아하겠죠. 그죠? 치매 전문 병원 짓는데요. 주민들 좋아하게 나쁘라고 그래요.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나쁜 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거지역에 소음과 호해를 발생한 목조공장. 자기 집 주변에 나쁜 거. 그래서 목조공장 짓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지 한다든지 또는 방패장. 우리 몇 년 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부안 군수가 그죠? 방패장. 그죠? 원자력 발전소 그 방패장. 그 설치한 전부 다 주민들이 반대고 난리였었죠. 지금은 경주로 갔었죠. 경주 방패장 정했잖아요. 대신 그만큼 국가에서 보상을 좀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데모하면 벌 주겠다는 그 소리예요. 이제는 데모하지 마세요. 그 뜻 아닌가요? 그래서 소음과 호해를 발생하는 목조공장 나온다든지 또는 인근 주민에게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피해를 주는 것은 외부 불경제. 좋은 것은 외부 경제, 나쁜 것은 외부 불경제.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지금 검정색에서 녹색으로 간다는 일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교재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이쪽으로 건너갔죠. 5번째로.
공급이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거기 그림 보시면은 검정색, 녹색으로 왼쪽으로 갔으니까 공급을 왼쪽으로 끌어올렸죠. 비용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어쩝니까? 올라가고 양은 어쩝니까? 줄어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외부 불경은 나쁜 거니까 느리자 줄이자? 줄이자. 맞죠? 외부 경영 좋은 거니까 느리자. 우리 상식으로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정의의 벽과 이번에 정의의 벽이라는 것은 한 경제주체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좋은 효과, 좋은 거 미치는 것은 그죠? 외부 경제, 정의의 벽과 나쁜 것은 외부 경제.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경우에 또는 근린 생태계 공원이 만들어진다든지요. 근린 편의시설, 좋은 시설 이런 게 만들어지면 주민들은 좋아하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외부 경제, 나쁜 것은 외부 불경제니까 금방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거의 검정색에서 녹색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쪽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수요가 증가.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어쩝니까? 늘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것만 나왔지만 요 5가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외부성의 의미 정확히 알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비용과 편의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생산 장세, 과대인지 과소인지 네 번째 정책, 다섯 번째 뭐가 움직이는지 수요가 움직이는지 공급 움직이는지 그래서 한쪽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합시다. 그러니까 외부 경제는 좋은 거니까 어쩝니까?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커지면 좋은 거 맞죠?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외부성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이요. 요 둘 중에서 요게 크면 좋은 거 나쁜 거. 그럼 편익이 더 크면 좋은 거, 이익이 더 크면 좋은 거니까 이때는 외부성 문제, 외부 경제. 만약 아래쪽 같은 거는 사회적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이 있었을 때 이거는 여기에 더 비용이 더 크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니까 금방 아실 수 있죠. 이렇게 부동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비용이 더 크면 나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정리를 꼭 해둘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 한 번씩 나오니까. 모의고사 잘 냅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제일 중요한 건 요거잖아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거 한번 쭉 써보시고 한번 반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이걸 좀 하셔야 되니까. 안 되면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제가 써서 보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박스로 정리됐습니다. 이래도 아직 안심이 안 돼.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거기 260페이지에 정의의 벽과 또 읽어볼게요. 제3자의 행위가 그러니까 제3자의 행동인데 당사자 간 매매 쌍방 간 그렇게 잘 바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그런데 통하고 가격규를 통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의도하지 않는 그죠? 유리한 거 의도하지 않는 유리한 거 보내면 정의의 벽과 불리한 거 나오면 왜 불경제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개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 세 가지 요거 이해하는 문제. 언제든지 그러니까 시장 외적 또는 가격규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시장 내적이란 말 쓸 거고 가격규를 통하고 이렇게 잘 나오니까 표현이.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제3자인데 제3자가 나와야 되는데 당사자 간 매매 쌍방 간 그렇게 주로 써요. 이걸 빨리 읽으면 그게 얼른 안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 의도하지 않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될 거니까. 세 가지요. 그러면서 보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공급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그 개념의 두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위로 간다 똑같은 얘기니까. 공급은 불변 안 움직이고 외부 경기는 수요가 증가되고 외부 불경기는 공급을 줄이는 문제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올라가고 수급량은 증가된다. 이해하셨을까요? 수요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가격은 분명히 올라간 거 맞죠? 양은 누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올라가고 거기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 그 세 번째 화살표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생산에서는 그죠? 비용과 그러니까 둘이 합쳤을 때 비용은 줄어든 사회적 비용이 더 줄어지면 좋고 이익은 커지면 좋으니까 지금 바로 두 번째 칸은 뭡니까? 요거 좀 나타내죠. 비용이 줄어들고 이익이 커지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사적 비용 혼자 있었을 때 비용보다는 합치면 비용이 더 줄어집니다. 좋은 거. 둘이 합치면 이익이 커지는 거 좋은 거 맞죠? 같은 비용과 더 많이 생산해도 좋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사회적 이익이 커지면 좋은 거.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고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면 나쁜 거. 그러니까 두 개 다 이루고 싶으면 한쪽 가지고 뒤집으면 되니까. 그죠? 비용은 줄어들고 이익은 커지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사회적 적정상보다 적게 생산, 과소생산 적게.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입니까? 요거죠. 보다 과소생산.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하자? 과대로 만들자. 그러면 작은 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정책을 풀어주는 정책, 유도정책, 완화정책. 그래야죠 할 거 아닙니까? 요 얘기를 지난번에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시골에 군내버스 아시죠? 그 군내버스가 아마 저희 집 있는 거 보니까 180번이 군내버스라고요? 그럼 군내버스가 버스에 자율에 맡기면 운행편수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은 대체 빙빙 돌고 있죠. 보조금 주거든요. 한 대당 얼마 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지금 더 줄일 건데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건 맞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에 농사 짓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귀농을 지금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 시골에 정착금 주고 그다음에 어쩌면 기계 살 때 돈도 빌려주고 그래야 올 거 아닙니까? 맞죠? 도시에 사는 사람 시골로 귀농한 사람 종종 있죠. 그럼 그런 사람 시골에 가서 살 때 시골로 오기를 유도하려면 어째요? 정착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 지려면 기계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계도 싸게 어쩌니까 농협에서 빌려주고 그래야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정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가 과소생산 또는 그 다음에 소비도 과소소비. 적으니까 늘리려고 할 거다. 늘리려고 하면 풀어주는 정책. 그래서 밑에 해결수단에 보조금 주고 세제 주고 규제 완화 필요하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과정을 좀 이해하죠. 쭉 과정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맨 먼저 의미 정확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비용과 편익 알아두고 그래서 결과 이렇게 되니까 늘리자. 그럼 이걸 만드는 문제. 그래서 수요가 움직이는 문제. 딱 5개밖에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꼭 나오니까. 1시간에 하나씩만 정리하면 도움 되겠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상 보니까 핀피 현상. 그래서 보니까 플레이스 인마이 프론트 해야 돼요. 우리 집 앞마당 꺼주세요. 좋은 것은 유치 현상, 나쁜 것은 배척 현상.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나오고 정부 시장 개입 나오고 오른쪽에 코지의 정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코지의 정리란 말은 거기 보니까 말이 길게 써요. 딱 한마디입니다. 외부성도 정부가 간섭하지 마.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코지의 정리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맡겨라? 시장 자율에 맡겨라. 딱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경제도 정부가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시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시장 자율에 맡기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보조금 주고 규제 강화하고 하지 마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 그게 바로 코제 정리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로 보시면은 정부의 개입을 시장 스스로 외부과 문제를 해결하자. 세 번째 줄 가운데 뒤에 보시면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 스스로 하자. 그 말 찾았는가요? 그러니까 코지 정리 다 필요 없이 외부 효과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 자율에 놔둬라. 그게 더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그걸 따지는 게 바로 코지의 정리. 코지란 경제학에 했던 말 뜻이에요. 우리 다른 말 다 필요 없으니까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자. 그 말만요. 그래서 외부성 문제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61페이지 맨 먼저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 또 읽어봅시다. 아까 부동산 문제란 말은 인간들이 부동산을 잘못해서 생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아까 부동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이란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을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인간과 부동산 관계를 개선한다는 얘기. 아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못 써서 인간과 부동산이 깨졌으니까 관계가 악화됐던 걸 다시 올바로 돌리는 것. 그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정책의 시장 개입 필요성. 아까 맨 먼저 썼던 거.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 종류가 두 가지.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래서 정치적 기능에서는 볼까요? 보면 2번과 3번. 거기 2번 보시면 형평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정성. 그러니까 1번은 지금 경제적 기능이죠. 시장 실패 보완. 아까 왼쪽에 우리 썼을 때 요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목적은 요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기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따지는 거고 그 다음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 그럼 우리 순서로 보자면 거기 1번은 뭡니까? 부동산 시장 실패 보완. 그거는 경제적 기능이죠. 굳이 말로 하자면은 우리 교재 뜻이.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형평성 증진, 시장의 안정이란 말은 효율성과 형평성. 2번, 3번은 정치적 기능, 굳이 말로 따지자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보자면 또 뒤에 보시면 또 정치적 기능, 경제적 또 나왔네, 이제. 이게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정치의 기능에서는 정치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
그래서 정치적 기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에서는 시장 실패 보완. 바로 다음 페이지 1번, 2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기능에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형평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에 형평성, 그 다음에 효율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경제 기능에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래서 마켓 페일리어예요. 시장 실패 보완. 찾았습니까? 그 말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정부의 개입 수단.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목적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입 수단. 정부에 개입하는 수단, 방법이요. 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이용 규제가 있고,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우리 교재로 보시자면은, 지금 262페이지 직접적, 간접적 나오죠? 한 장 넘겨보십시다. 또 뒤에 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 두 장을 넘기시면은, 266페이지에 정부의 토지시장 개입 방법, 이용 규제, 직접적에 간접적에 똑같은 얘기예요. 자, 세 가지를 묶어서 합시다. 그러니까 개입 수단에서 맨 첫 번째는 이용 규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 규제란 말은 이용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쓰긴 쓰더라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한테 물어보고 써라.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은 사적 소유가 가능한데 아무리 내 거라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한테 물어보고 써라. 그래서 주로 법률적 행정적 규제라고 그래요. 정부의 법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물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법률적 규제, 행정적 규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종류를 좀 기억하시는데 맨 첫 번째가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문제는 주로 박스로 만들어놓고 다음 중 여기에 속하는 거 한번 찾아보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용 규제에서는 주로 법률적 규제, 행정적 규제라고 말하고 이 말은 아무리 내 땅이고 내 건물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쓸 때 정부한테 물어보고 써라. 그게 법에 따라서 또는 정부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요. 그다음에 각종 건축 규제 또는 예를 들어서 인가고 허가받는 거 이런 문제들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가 어쩌고저쩌고 각종 건축 규제 그 다음에 인허가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이용 규제에 속한다는 얘기. 좀 이따 기출문제 찾아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번에 두 번째는 직접적 개입.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직접적 개입이요.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부가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요 정도고 지금 양이 요 정도입니다. 근데 요 두 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값을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가서 시장 가치를 흔들겠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얘기. 그러면은 가격을 올리고 떨어지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가격 통제라고 그래요. 직접적 개입을 또 다른 말로 적극적 수단.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가격 통제요. 가격 통제는 또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값을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죠. 값을 내리는 것은 최고값이고 올리는 것은 최저값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이 값이 비싸다고 봤을 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요 밑으로는 좋은데 위로는 가지 마라. 이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첫 번째가 최고가격제. 그러니까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 내릴 목적입니다. 최고가격제. 가격을 내릴 목적. 일명 임대료 규제, 전세값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 여기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최저가격제는 노동시장에서 있어요. 우리 쪽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지금 최저임금제가 1시간 단위로 10,000원 하자. 뭐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지금 정부가 봤을 때 지금 임금이 싸니까 비싸니까. 싸니까 올릴 목적. 맞죠? 병사들 월급 올리겠다. 싸니까. 그죠? 저 군대 갔을 때 3,500원 받았는데. 저 병장 때 월급이 3,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늦게 갈걸. 지금은 거기는 그냥 예비군 훈련도 고사하고 어디 부르지도 않아 이제. 예비군 훈련 다 끝났고 그 다음 민병 훈련 다 끝나고 이제는 오란 소리 안 하도 이제는 쓸모없는 모양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오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통지도 안 오대 이제 다 넘어갔는가
뭐라는 소리 안 해. 28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최고 계획 하나만 기억합시다. 최저값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엔 수요량 통제. 정부가 수요량을 통제한다. 이게 바로 공공임대보유,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대표 케이스가 토지은행제도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제 또는 토지비축제도 또는 공공임대보유,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합시다. 저 대강 다시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량 통제.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급량 통제. 이게 대표 케이스가 공영개발 또는 공공주택. 정부에서 공공주택이요. 우리 저 대강 나오죠. 공공주택 또는 공영주택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이라면 정부가 시장 자체를 흔들겠다. 못 믿겠으니까 가격도 조정할 거고 양도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간접적 개입. 이번에 간접적 개입이라는 말은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을 인정하면서 원격 조정, 돈 주고 빼앗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돈 주고 빼앗는 거. 그래서 금보조개, 금융지원. 그죠? 금융지원이요. 금융지원은 이렇게 주택금융을 한다는데 또 LTV, DTI. LTV를 올리고 내리고, DTI 올리고 내리고, 전부 다 금융지원이니까. 서비스 개념. 그 다음에 또는 보조금. 보조금 주는 거요. 보조금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세금 얘기라면 전부 다 이쪽 얘기죠. 그러니까 초과 이득세가 어쩌고, 개발 부담금이 어쩌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어쩌고, 등록세가 어쩌고, 세금 얘기라면 전부 다 이쪽 얘기니까. 돈 주고 빼앗는 거. 그러니까 조세 얘기,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이요. 보통 이렇게 해옵니다. 그 다음에 요놈에서 그 다음 것으로 인터넷 전산망, 행정 서비스, 인터넷 전산망, 행정 서비스보다 이쪽 얘기. 요렇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말로 자주 물어봐요. 이걸 갖다가 박스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기출문제 찾아갈게요. 그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은, 자, 볼까요? 거기 바로 밑에 있네. 보시면은, 지금 263페이지 보시면은, 볼까요? 263페이지. 거기 10번 문제. 언제 나왔습니까? 네, 작년에 나왔어요. 보시면은, 개발 부담금 부과제는 정부의 직접적, 간접적. 답 이거네. 그죠? 답 1번이잖아요. 간접적이잖아요. 저기 개발 부담금 나왔잖아요. 간접적. 그죠? 세금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형평성. 공공주택은 누구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를 싸게 부담 덜어주는 거니까. 맞죠? 소득 재분배. 약자들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 그럼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형평성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돼요? 공공주택은 정부가 직접적 개입이다. 맞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이니까. 그럼 아까 정부의 개입 목적 두 가지 썼잖아요. 정치적 목적, 경제적. 어디에? 정치적 목적. 경제적 아니, 시장 기피 아니니까. 됐어요? 형평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 공연가를 규제할 경우에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 사회적 구성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사회적 구성이라면 아직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겁니다. 대신에 사회적 구성이라는 말은 경제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답으로 못 만들어요. 근데 사회적 구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요. 우리 수요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래 수요곡 이렇게 만났을 때게 자, 수요곡선에서는 우리는 요만큼 가격으로 그 다음에 요만큼 양을 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돈 내는 것은 요 값에 요만큼 양을 샀으니까 요만큼만 돈 냈죠. 우리가 낸 돈은. 근데 우리는 받아온 것은 요걸 다 받아왔어요. 여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우리가 돈 낸 건데 위쪽은 돈 안 내고 가져온 거죠. 이거를 수요자 이응이라고 그래요. 말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 수요곡선 요렇게 있으면은 요 정도로 우리가 샀으니까 가격은 돈 어쩌니까 요만큼 요 빚금치만큼 우리가 돈 낸 거 맞죠? 근데 우리가 받아온 양은 요 전체를 다 받아왔으니까 요거는 돈 냈지만 요거 돈 안 내고 받아왔으니까 수요자 이잉이요. 덤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쩌니까 돈 얼마 공급자는 얼마를 이만 값에 요만큼 팔았지만은 공급량 얼마나 됐습니까? 요것만 공급됐죠. 양 공급된 양은 우리는 그 살 때게 이 요만 가격으로 요 정도 샀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요만큼 냈지만 공급자는 요만큼 돈을 받아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공급량은 어쩌니까 요거밖에 공급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위에 것은 어쩌니까 덤으로 받아간 거야. 그럼 공급자 이잉하라 말써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다시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했단 말이 여기서 만나는데 가격을 요만큼 규제했었죠. 분양가 규제한다 말았으니까. 그럼 분양가 규제하면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공급선이. 그러니까 양이 요만큼 줄어드는 거 같아요. 요만큼 양이 줄어들다.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하면 양이 늘어요, 줄어요? 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주문에 따라서 요 정도가 빠져나가자는 거예요. 요거 지금 빠져나갔죠. 여기에 지금 수요자 잉여고 이게 공급자 잉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요? 사회적 잉여, 사회적 후생.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결정될 때는 요만큼 있었는데 지금 양이 줄어듦에 따라서 요 삼각형 면적만큼 지금 빠져나간 거 맞죠? 이게 사회적 후생이 빠졌다 그 얘기죠. 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조정함에 따라서 임대를 규제함에 따라서 분양가를 이렇게 규제함에 따라서 공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이해하셨는가? 그러면 양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그러면 요 면적이 아까보다 더 줄어든 거 아닌가? 아까보다는. 이게 수요자잉에 빠져나가고 공급자에 빠져나갔으니까 이걸 사회적 후생이 이만큼 줄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요걸 가지고 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학 문제야.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지금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다는 의미가 없으니까 답으로 절대 못 만듭니다. 만약 요걸 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 문제가 돼. 지문이 나오더라도 답으로 못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언급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면 까만색으로 지우시라고. 연구하지 마시고. 그거 답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맨 첫째 시간에서 진위계수가 적고 로렌츠 곡선 10분위 부열 전부 의미 없다는 얘기는 그건 경제학에서 나오는 지문이지 우리 쪽 지문이 아니에요. 설사 지문이 나오더라도 답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답으로 만들면 그거 미친놈이에요. 못 만들 걱정하지 마시고. 요것도 절대 답 안 됩니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뭘 공부합니까?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 나와도 당황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사회적 후생 나왔는데 보세요. 답 3번 안 만들었잖아요. 답을 몇 번을 1번으로 만들어놨죠. 만약 3번으로 답을 만들면 다 틀려. 그리고 내용이 틀려져. 그러니까 답은 엄청나게 쉬운 거 줬죠. 1번에서. 자,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또 보시면은 시장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근거가 된다. 아까 정부의 개인 목적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경제 목적이 있었다. 아까 정책 기능에서는 효율성, 형평성. 그다음 경제적 목적은 시장 실패 보완. 이해하신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 토지 매입, 토지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죠. 어느 지역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더 많이 받고 싶고 국가는 더 적게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번에 팽목항 거기서 세월호 건졌잖아요. 그러면서 기름 유출됐었죠. 그 주변에 양식장들 전부 다 피해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양식업자는 돈 더 많이 발라고 할 거고 국가는 적게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서로 보상관계가 갈등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보죠. 뒤에 기출문제 한번 또 찾아갑시다.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뻔하니까 그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은 306페이지. 그러니까 27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개입 목적하고 개입수를 합쳐서 한 문제가 대부분 나오니까. 아까 17회 때 문제처럼.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306페이지 9번이 그 문제. 306페이지 9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직접적 개입수는 모두 몇 개냐? 직접적 개입. 볼까요? 맨 먼저 공공토지 비축. 이게 바로 그죠? 수요량 통제. 정부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축이니까. 직접적 개입 맞죠? 두 번째 취득세. 세금 얘기 나왔잖아요. 조세. 간접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뭔지 모르지만 세금 얘기 나왔죠. 초세 간접적. 그 다음 네 번째 토지 수용. 정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적. 그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돈 얘기 나왔네요. 간접적. 그 다음에 공영개발. 직접적. 그 다음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직접적.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부비율을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에. 대부비율 어디에요? 요거잖아요. 요거 금융지원. 대부비율을 올리고 내리고 DTI 올리고 내리고 조건 완화하고 강화시키고. 맞죠? 지금 주담보대출 규제를 강화시킨다. 그건 간접적 개입. 됐어요? 그럼 몇 개입니까? 토지 비축 맞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 수용 그 다음에 공영개발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네 가지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신 다음에 어디 보자면은 토지정책 합시다. 좀 쉬어갑니다.